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사퇴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블랙핑크 공연을 미국 측이 7차례에 걸쳐 제안했는데 보고조차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예고한 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과였습니다.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도로 위에서 질주를 해도 번호판이 뒤에 있어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 앞 번호판뿐만 아니라 뒷 번호판까지 찍어 과속 단속을 강화합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단지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전세대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쪽방이나 지하층에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532억 원을 신고한 재산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차지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위로 뽑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사퇴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올해 윤석열 정부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화행사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미국 측이 방미를 계기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등이 출연하는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차질을 빚을 뻔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김 실장이 잦은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실장 사퇴에 대해 그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는 끄떡 없더니 석연치 않는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참으로 이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예고한 대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그는 가장 먼저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5.18 피해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 뒤 내일부터 5.18 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에 나설 예정인데요. 전우원 씨는 내일 유족회와 기념재단 등 5.18 단체 대표들과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계획으로 이 자리에선 전 씨의 사과와 5.18 피해자들의 입장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씨는 이틀 전 미국 뉴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됐고 38시간 동안 조사 끝에 어제 오후 풀려났습니다. 전 씨는 당분간 가족들과 만나거나 연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에 질주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추정용 카메라를 통해 이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속도 위반 행위를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 앞 번호판뿐만 아니라 뒷 번호판까지 찍어 과속 단속을 강화하는데요. 서울경찰청은 모레부터 자동차는 물론 오토바이도 위반 행위가 감지되면 뒷 번호판을 촬영한 단속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상봉 지하차도에 설치돼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시범 운영이 끝나 모레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전세대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PC방 등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해당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차지했는데요. 그의 재산은 무려 532억 5,556만 원을 기록해 국내 공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조 구청장은 토지 131억 9,580만 원, 건물 360억 2,952만 원 등 부동산 재산만 492억 2,532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어 서울구청장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문헌일 구로 구청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구청장의 재산 총액은 148억 5,3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427만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가장 재산이 많은 금융권 고위공직자로 꼽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 7,6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7,176만 원 늘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신고한 재산 중 증권이 약 211억 원으로 전체 재산 중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김은경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운전했던 자동차가 중고 매물로 등장했습니다. 정국은 2019년 9월 해당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해 2년 이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국이 운전하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12월 서울 옥션 경매에 출품돼 이슈가 됐는데요. 2세대 G바겐으로 국내 출시 당시 2억 3,960만 원에 한정판으로 판매된 에디션 트림입니다. 판매자에 따르면 이 차는 매우 깨끗한 상태지만 정국이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 보존해 실사용 흔적이 있으며 경매 낙찰가 12억 원 상당의 소장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논의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올해 첫 재판에서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양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적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가 양측이 망 이용 대가 지불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넷플릭스가 7월 항소심을 제기해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날 재판에서는 특히 망 사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감정 대상과 동일 혹은 유사한 대상의 시장 가치나 이용 대가를 비교해 대가를 산정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 망 사용료를 계산하자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넷플릭스 측은 무정산 피어링 원칙을 강조하며 받아쳤습니다. 9차 변론 기일은 5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서서히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데요. 오는 5월부터는 코로나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는 아예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코로나 위기 단계가 2단계로 낮아지면 코로나 지정병상이 없어지고 입원 치료비와 생활 지원비도 사라집니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한 엔데믹은 내년으로 전망되는데요. 2단계에서는 모든 규제가 사라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도 유료로 전환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화창하고 포근할 전망입니다. 제주도 먼 바다는 강풍이 불어서 물결이 높아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이 2도, 서울과 청주 7도, 강릉, 제주, 부산이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